제가 이런 옥상들이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천장에서 떨어지니까 뭐 일정 부분을 다 한다. 어떤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달라져서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꼭 이렇게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도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누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용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제가 항상 옳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도 고친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주인의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옥상 누수를 보수한 거를 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집에 전부 다 천장에서 새는 겁니다. 공통점은 타일로 바닥이 시공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천장 누수가 되어 있던 집을 제가 보수한 거 두 가지 정도 사례가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저한테 의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누수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집 다 제가 지었던 집입니다. 제가 지었던 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제가 이렇게 좀 보수한 걸 보여드리면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공사하는 게 좀 낫겠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공사하실 때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수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누수 탐지를 해서 집을 보수하거나 고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신축만 주로 합니다. 그런 개보수도 잘 하지 않고 더더욱도 누수 공사는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집을 지어보고 제가 지었던 집들의 하자나 이런 누수 관련돼서 이제 보수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런 걸 놓치고 이 누수의 원인은 A인데 A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B, C, D 다른 것만 손을 대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걸 참고해서 조금 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누수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론은 그럴싸한데 이제 전화번호 오픈하고 사업을 하시지 왜 연락을 골라가면서 숨어서 영업을 하시냐 이제 많이 궁금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는 누수공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어떤 집에 누수를 이제 공사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 내용은 사연이 긴데 제가 한 2년 전에 초창기에 누수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집은 아니고 자기 장모님이 살고 계신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됐는데 이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안 고쳐도 좋으니까 제가 이제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 고쳐도 좋으니까 와서 어디가 누수의 원인인지 이것만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까지 말씀드리면 경남 고성인데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상태가 심했습니다. 이제 안방에 창문에 누수였는데 안방 하나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셨는데 방 하나가 전체가 곰팡이로 다 뒤덮여 있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르신은 다른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어르신은 혼자 계신데 사실은 제 어머니도 이제 혼자 계신데 이게 이제 연령대도 비슷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조금 그래서 제가 누수공사는 하지 않는데 그 집은 제가 보수를 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집 가서 누수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누수공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뭐 수십 번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갔다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가서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A 경우 있고 B 경우 있고 C 경우가 있다. 그 대신 이 저렴한 것부터 공사를 하나하나씩 해가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래 아침에 좀 욱해서 뭐 제가 어디 뭐 불법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숨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오픈해 놓으면 저도 개인적인 공사 일이 있는데 공사 관련해서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너무 많은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조금 오픈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대신 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그 사항을 보고 다 답은 못 드리지만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답해 드리고 또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는 제가 가보지도 않고 답하는 거는 뭐 어쩌면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옥상 공사를 제가 작년 한 11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은 제가 지어 드린 지가 어느 정도 됐냐, 정확한 날짜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6, 7년이 넘었습니다. 6, 7년이 넘었는데 이제 옥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공사한 부분인데, 이 집에도 바닥에 다 타일이 깔려져 있는데, 이 밑에가 바로 이제 주인 세대인데, 이제 드레스룸 있는 그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져서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타일이 좀 일부 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떠 있는 원인이 이제 제가 확인해 보고 했을 때, 이 집에는 옥상이 한번 단위져 있습니다. 그냥 옥상이 전체가 평평한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이 이렇게 턱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오픈해 드리지는 못하고,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이제 바닥에 있는 타일 일부를 다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턱이 져 있습니다. 턱이 져 있을 때 바닥에 저희가 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기본 시멘트 모래로 해가지고 구배를 잡아야 됩니다. 이 구배를 잡아야 되는데, 이 구배를 잡으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옥상에 이제 몰탈로 구배를 잡았습니다. 근데 몰탈로 구배를 잡을 때 여기에 턱이 져 있으니까 이 턱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일자로 나와서 턱을 강제로 만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 벽돌이 문제였습니다. 바닥 몰탈을 쳤던 부분은 그나마 상태가 나은데, 이런 벽돌이 돼 있는 부분이 턱이 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지 부분에 약간 터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이 벽돌 부분은 사실은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물이 조금씩 빨려 들어가서 이 벽돌 하부로 해서 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구배적으로 낮은 부분에서 물이 고여서 밑부분에 이렇게 새고, 안 그러면 그 틈새로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이 몰타라고 이 타일하고 사이에 계속 물이 들어가고,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축 팽창 때문에 이 타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던 현장인데, 올라가서 조금 후회는 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했던 거지만, 저 턱을 만들 때 벽돌로 턱을 하지 말고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안 그러면 제가 턱을 안 만들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옥상에 저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중간에 구조물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구조물도 사실은 만들면 좋지는 않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안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면 조금 그렇고, 만들면 여러 가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타일을 다 일일이 한 장씩 확인을 해서 들뜬 부분은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드러내기에는 사실은 조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뜨는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서 타일을 다 걷어냈습니다. 타일을 다 걷어낸 다음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는 압착 시멘트를 이용해서 타일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압착 시멘트까지 다 긁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깨끗하게 바닥을 다 긁어냈습니다. 다 긁어내고, 이제 바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약간씩 실금들이 가 있습니다. 이 실금들도 다 떼우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턱이 있던 시멘트 벽돌 있던 턱 부분은 다 깨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채워넣고 이제 방수까지 다 감아가지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몰탈 부분에 장 크랙이 있는데, 장 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이 부분도 다 보수를 하고 저희가 타일을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공사한 지가 11월 달이었으니까 한 6,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부분을 보수할 때도 타일만 뜯어내서 일부만 보수한다,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원인을 한번 뜯었을 때 정확하게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업자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실 때 대부분 보면 작업자들이 자기 작업하기 편한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체크를 해서, 근데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그걸 체크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이 중간에 끼면 그걸 또 비용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 공사를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자까지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서 되냐, 당연히 뒤에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드뭅니다. 제가 이렇게 누수 관련해서 가보면
대부분 사람을 불러가지고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수 보수 공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집은 제가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저런 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집은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6, 7년 전 조금 넘었는데, 6, 7년 넘었나? 그 정도, 한 7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그 정도 된 집에 제가 이제 보수 공사를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면 타일이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두들겨 보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오면 바로 확인은 하겠지만, 두들겨 보면 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빈소리처럼. 그렇지 않은 데는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뜬 데하고 안 뜬 데하고 망치나 이렇게 뭐 드라이버 같은 거나 이런 걸로 탁탁 때려보면 뭐 일반인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이 집도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바닥이 이제 터졌습니다. 일부 떠가지고. 제가 이 집도 언제 준공이 됐냐, 제가 찾아보니까 5, 6년이 넘었는데, 이 집은 지금이 6월 달이니까 제가 3월 달에 공사한 집인데, 이 바닥 뜬 곳도 있고, 이 바로 밑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천장에서 비가 많이 올 때 한두 방울 떨어졌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처럼 다 두들겨서 타일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 집은 두들겨 가지고 타일을 걷어내고, 조금 전에 그 집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조금 전에 그 집은 바닥 구배를 잡을 때 몰타를 쳐서 구배를 잡았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여건상 그렇게 되기가 힘들었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구배를 잡을 때 시다지라 그러는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구배를 잡습니다. 이 구배를 잡아서 타일을 붙이는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그 누수가 되는 일부분, 그 부분을 타일을 걷어내고, 타일 하부에 있는 그 시다지라 그러는데 시멘트 모래 그 층도 일부를 다 걷어냈습니다. 길이가 한 3m 정도 되고 폭은 한 1m 좀 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멘트 모래 이렇게 깔아놓은 부분인데, 이것까지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 골조가 보이게 다 저걸 걷어내고, 저 집은 방수를 다시 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집하고 이 집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집에는 예를 들어서 몰타를 깨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방법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타일을 다 걷어내고,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놓을 정도까지 타일을 싹 다 걷어낸 다음에, 이 집은 그냥 바닥에다가 에폭시를 깔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상적이지, 몰타를 해놓은 걸 다 깨내려 그러면 집에 무리가 많이 가서 밑에 층이나 있는 집에 타일이나 이런 게 더 떨어질 염려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윗작업에서 처리를 한 거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 사진하고 좀 마감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타일 밑이. 이거는 시멘트 모래가 있는 게 좀 퍼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카팅을 해서 하마드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 걷어내면,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집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골조가 보이게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방수를 그 부분만 별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턱이 이 다운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방수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특징적인 그 부분에서만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맞고,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뭐 전체를 다 타일을 걷어내고, 뭐 저 시다지 부분을 다 걷어내고 방수를 다시 하고 다시 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상적이라 할 수 없는 게, 다른 부분에 마감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벽도 마감이 다 있고 다 돼 있는데, 이걸 다 걷어냈다. 잘못하면 누수가 안 샜던 부분도 잘못하면 누수가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마감까지도 다 걷어내고 진짜 공사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딱 새는 부분만 집중해서 방수를 잘 감고, 그리고 옆에 이제 배수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물만 잘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시공한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 하나의 더 방법은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매집입니다. 줄눈, 타일의 줄눈의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초창기부터 솔직히 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어 특성상인지 뭐 시공상의 하자인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이 줄눈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옥상에 줄눈을 다 파버렸습니다. 줄눈을 싹 다 파고 이 부분을 타일을 작업을 할 때 줄눈을 다시 싹 다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은 옥상이 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 한 개 더 있는 옥상도 그 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김에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줄눈을 싹 다 파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눈을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조금씩 보면 줄눈들이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줄눈을 100% 다 판 다음에 이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타일은 시공 안 했지만 이렇게 줄눈에 이렇게 홈이 있는 거는 저희가 줄눈을 다 판 겁니다. 이 제품을 제가 제품을 선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백시먼트보다는 훨씬 더 뭐 좋다고 하니까 비용도 10배 정도 비싸고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탄성 줄눈이니까 제가 이 제품을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줄눈을 넣은 아주머니가 이 제품을 보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이 줄눈을 시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일반 백시멘트나 그냥 회색 그냥 시멘트를 하면 훨씬 더 일이 편한데 이걸 드리니까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체를 싹 다 줄눈을 다 넣고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줄눈을 다 시공을 하고 나서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잘 사용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런 비용을 제가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은 많이 경과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5, 6년이 넘었지만 제가 제 자비로 다 공사를 하니까 얼마 전에는 여행지에서 저한테 이렇게 산나물을 좀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옥상들이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천장에서 떨어지니까 뭐 일정 부분을 다 한다. 어떤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달라져서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꼭 이렇게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도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누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용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제가 항상 옳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도 고친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메일로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는 힘들다 이야기하니까 와서 누수가 되어 있는 걸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바람이 치거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창 쪽으로 누수가 된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당연히 지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 그러면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데 기와를 다 걷어내고 지붕에 시트 방수를 다시 입히고 다시 기와를 입혔는데도 비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 그 집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벽에 전부 다 발수제를 몇 번이나 발랐는데 이번에 다시 샜다. 그래서 저 좀 와서 어디가 샜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한 1,몇백만 원은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냥 덤벼야지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하면 되겠구나 저기 하면 되겠구나 그냥 대충 생각으로만 공사를 하면 계속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거는 조금 뭐 제 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를 잡는다. 이거 보시고 집 고쳐달라고 전화 주셔도 제가 고쳐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수 공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